안녕하세요. 종로유학원입니다. 오늘은 영국 탑5 대학 지원 전략 공개라는 주제로 웹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번 웹세미나는 한국 최고의 영국 대학 진학 전문가인 김동훈 지사님을 모셔서 설명 들어볼 텐데요. 저희 김동훈 지사님의 설명에 앞서서 제가 간단하게 한국 대학과 영국 대학을 포함한 해외 대학의 차이점을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정리한 한국 대학과 해외 대학의 차이점이에요. 한국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수시와 정시가 메인이고 학업의 양과 경쟁이 치열하죠. 아무래도 저희는 굉장히 많은 과목들을 대부분 공부하고 있고 문과와 이과가 나눠져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해외 대학들보다는 훨씬 더 공부하는 양이 많아요. 그리고 개성보다는 성적을 중시하고 대부분 저희 이제 수능 성적이 있다고 한다면 또는 내신 성적이 있다고 한다면 성적에 맞춰서 대학에 진행하죠.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 물론 편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전과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쉽지는 않은 게 한국의 교육입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소개해드릴 영국을 비롯한 해외 대학교들은 각 주, 지역 학교에 따라 각자의 전형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쟁보다는 절대평가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성적이 비슷해도 입학 전략에 따라서 정말 다른 대학에 진학할 수 있어요. 같은 성적이라 해서 비슷한 학교를 가는 저희 한국과는 달리 정말 같은 성적인데도 굉장히 좋은 대학, 굉장히 나쁜 대학 가는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성적뿐만 아니라 학생의 관심사와 특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전과 편입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가서 내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치면 다른 과나 다른 학교로 옮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영국 탑5 대학에 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저희 김동훈 지사님께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동훈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제 순서가 들어왔습니다. 네, 잠시 후에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할 텐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늘 다룰 내용들은 영국의 최고의 명문 대학들, 우리가 탑5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 영국에선 탑5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G5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우리 G7 뭐 정상회의 이런 것들처럼 왜 그러냐면 톱이라고 하면 이 기준 자체가 다 모호하잖아요. 랭킹도 바뀌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G5 대학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고요. 오늘 다룰 내용들은 케임브리지와 옥스퍼드 대학을 중점적으로 다룰 겁니다. 그 두 개의 대학을 지원 전략이 정말 필요한 거 보시고요. 나머지 대학들도 같이 어떻게 우리가 갈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케임브리지 옥스퍼드는 어드미션 시험도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인터뷰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대학들과는 입학 전형 절차가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영국 옥스브리지 대학 진학 전략 세미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이니까 내년 9월 입학이에요. 그러니까 옥스퍼드, 케임브리지를 뿐만 아니라 영국에 있는 모든 대학은 1년 전부터 지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옥스퍼드랑 케임브리지는 올해 10월 15일까지 지원 마감입니다. 내년 9월에 갈 학생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학교들은 내년 1월 15일까지 마감이에요. 그러니까 옥스퍼드, 캠브리지만 기간이 더 길어진다는 거죠. 기간이 굉장히 짧고 나머지 대학들은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 옥스퍼드랑 캠브리지 결과 나온 다음에 다른 대학의 지원이 마감이 된다. 그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옥스브리지 2021년 옥스브리지와 UK G5 대학 진학 전략 세미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스브리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뭐 인터넷을 찾아보셨던, 상담을 받아보셨던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 정보를 접했을 건데요. 몇 가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을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영국은 대부분 미국 대학과 달리 성적을 최우선적으로 봐요. 그냥 성적이 높으면 돼요. 그런데 옥스퍼드나 캠브리지는 그게 아닙니다. 왜? 성적만 좋다라고 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 수능 만점자가 서울대를 떨어질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옥스퍼드나 캠브리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성적 만점자도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요. 이유는 어차피 옥스퍼드랑 캠브리지 지원하는 학생들은 성적이 다 우수합니다. 그 우수한 학생들 중에서 누가 더 우수한가가 아니라 누가 본인이 선택한 전공을 더 성공적으로 공부해낼 것인가를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적은 기본이고 성적뿐만 아니라 학생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잠재력들을 우선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실례를 들면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들 같은 경우에
한 해에 뭐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통계적으로 옥스퍼드랑 캠브리지에서 인터뷰 오퍼를 받은 학생이 한 30명 가까이 된다고 해요. 한 학교에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기서 합격한 학생들은 10%밖에 안 됩니다. 왜? 대부분 한국 학생들이 난 성적이 좋기 때문에 옥스퍼드 캠브리지를 지원해야지 라고 얘기를 하고 아무런 준비 없이 지원을 하는데요. 그러면 100%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성적만 좋은 건 아니다. 성적만 좋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A레벨 3과목 성적이 핵심이다. 네, 핵심은 맞습니다. 그러나 A레벨만 했다고 해서 캠브리지 옥스퍼드를 가는 건 아니에요. 캠브리지 옥스퍼드를 가는 학생들 중에서는 IB 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혹시 여러분들 국제학교 다니고 있다라고 하면 SAT나 AP 혹은 ACT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있어요. 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A레벨로 반드시 국한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영국의 모든 대학 입학 절차가 매우 간소하다. 예, 맞아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유카스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동시에 5개 대학이 뿌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냐면 유카스 상에서 가지고 있는 입력된 정보를 가지고 학 대학이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 예외된 학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옥스퍼드랑 캠브리지예요. 옥스퍼드와 캠브리지는 입학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입학 지원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드미션 시험도 쳐야 되고요. 어드미션 시험을 쳐서 좋은 성적을 가진 학생들은 다시 12월 첫째 주, 둘째 주 인터뷰가 잡혀 있어요. 그 인터뷰 절차까지 다 끝나야 되는 거고 케임브리지 같은 경우에 더 복잡합니다. 옥스퍼드보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옥스퍼드랑 캠브리지 두 대학 중에 하나밖에 지원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두 대학의 특혜죠. 그러니까 캠브리지만 지원하든지 옥스퍼드만 지원하든지. 그리고 캠브리지 같은 경우에는 영국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지원한다라고 하면 SAQ라든지 코파, 캠브리지 온라인 프리리미너리 어플리케이션이라고 그래서 더 디테일한 정보들, 본인의 학업 성적과 중학교 성적까지 다 입력을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입학 절차로 본다라고 하면 옥스퍼드보다 캠브리지가 훨씬 더 복잡하다. 그래서 영국의 모든 대학은 입학 절차가 매우 간소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옥스퍼드랑 캠브리지는 다르다. 더 복잡하고 그 중에서 캠브리지가 더 복잡하다는 것들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국 대학은 졸업이 어렵다. 예, 맞습니다. 실제로 영국 대학은 졸업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전 세계의 모든 대학들 중에서 외국 학생들의 졸업률이 가장 높은 데가 영국 대학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는 학사 경보를 대학에서 받으면 뭐 1.75인가요? 저도 학사 경보를 받은 경험이 있어서 네, 아픈 경험이 있는데 군대 가야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군대 갔다 와서 어떻게 되느냐? 여름 학기, 여름 방학이나 겨울 방학 때 계절 학기라는 걸 들으면 돼요. 그러면 그는 수업을 본인이 펑크난 과목들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영국 대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국 대학은 걔네들이 얘기하는 컴펄서리 모드, 우리로 얘기하면 전공 필수 과목을 드랍 떨어지면 재시험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는 없어요. 기회 자체가.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래서 주 전공 과목이 페일을 하게 되면 학교로 옮겨야 됩니다. 혹은 과를 전과해야 돼. 더 쉬운 과로. 그것도 싫다라고 하면 진짜로 짐 싸고 집에 와야 됩니다. 구제가 안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내가 탈출구가 있다. 우리 근데 영국 대학은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매우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영국 대학 졸업은 굉장히 어려운 건 맞지만 졸업률은 굉장히 높다. 이 졸업률도 캠브리지, 옥스퍼드와 같은 학교들은 대부분 졸업률이 96%, 97% 정도 돼요. 졸업률은 학교의 랭킹 따라 가신다고 보면 됩니다. 랭킹이 높은 학교들은 졸업률도 아주 높아요. 랭킹이 낮은 학교일수록 졸업률도 낮습니다. 인 팩트이고요. 자, A레벨이 가장 유리한가? 그렇진 않습니다. IB도 괜찮고요. SAT도 괜찮고 ACT도 괜찮고 AP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상관이 없어요. 다 가능합니다. 혹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캐나다 하이스쿨 디플로마로도 바로 다이렉트로 지원 가능하고요. 호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에 NCEA를 했습니까? 그것도 괜찮아요. 별도의 A레벨 시험을 거치지 않고 영연방 국가의 졸업장을 가지고 바로 영국 대학에 다이렉트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레벨이 가장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한국 학생들은 별로 지원을 안 한다. 왜? 영국 대학이라서 캠브리지, 옥스퍼드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저도 이 프레젠테이션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에 케임브리지 대학을 지원한 한국 학생들이 119명이나 됩니다. 통상적으로 옥스퍼드 대학은 캠브리지 대학보다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해요. 그래서 옥스퍼드는 작년에 한 130에서 150명 정도 지원한 걸로 나옵니다. 그러면 1년에 평균 250에서 300명 정도의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이, 물론 그 한국 학생들이 다 한국에 있는 학생들은 아니에요.
국적이 한국인 학생들인 거죠. 그런 학생들이 캠브리지 옥스퍼드 대학을 지원을 한다. 그리고 그 중에서 약 300명, 250명의 학생들 중에서 15% 정도의 학생들이 혹은 많을 땐 20% 정도 학생들이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의 220명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못해서인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내가 SAT 성적이 높기 때문에 혹은 A레벨 성적이 높기 때문에 지원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큰 오산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오늘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학생들의 입학률은 너무 낮지 않습니다. 실제 한국 학생들의 입학률은 지원자 대비해서 15%, 20%라고 하면 아이비리그를 지원하는 학생들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숫자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옥스브리지 G5 대학 입학 전략은 따로 있습니다. 자, G5 대학이 어디냐? 바로 이 학교들입니다.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합쳐서 옥스브리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임페리얼 컬리지, UCL, LSE 이렇게 5개 학교를 G5 대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가장 영연방 국가에서 혹은 영어권 국가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고요. 그 다음에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고 일컫는 바로 네, 캠브리지 대학교, 그 다음에 유럽의 MIT라고 불리는 바로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 그 다음에 정치, 경제, 사회과학의 하버드. 이건 제가 만들어낸 표현이 아니고요. 학교에서 이렇게 캐치 슬로건을 걸기도 합니다. 학생들끼리. 왜 그러냐면 정치, 경제, 사회과학, 회계 분야의 실제로 랭킹이 하버드랑 앞치락 뒤치락해요. LSE는. 그래서 정치, 경제, 회계, 국제 정치 이 분야는 오히려 하버드랑 LSE가 캠브리지 옥스퍼드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서 순위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런던의 옥스브리지라고 표현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런던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옥스포드랑 캠브리지랑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대학이 종합대학이 바로 UCL입니다. UCL은 영국 전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학이에요. 학생 수가 4만 명이나 됩니다. 4만 명이면 우리나라에 비교를 해드리면 아마 감이 오실 겁니다.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서울 캠퍼스와 지방 캠퍼스를 다 합치면 4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라는 거죠. 자, 영국 대학과 미국 대학의 랭킹을 살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을 가장 대표하는 사립대학이 아이비리그라고 하죠. 그리고 영국을 대표하는 명문 대학 연합을 우리가 러셀 그룹이라고 합니다. 러셀 그룹에는 왼쪽에 있는 아이비리그보다 아이비리그는 8개잖아요. 2, 4, 6, 8, 8개 맞죠? 러셀 그룹은 24개 대학입니다. 이 24개 대학들 중에서 앞단에 있는 대학들만 랭킹을 쭉 보시면 뭐 캠브리지, 옥스퍼드, 임페리얼 컬리지, UCL, LSE, 에딘버러, 킹스 컬리지, 맨체스터 대학이 순위가 많이 떨어졌네요. 맨체스터 대학의 2025년도까지 목표가 세계 랭킹 25위라고 합니다. 항상 보통은 지금까지는 32 정도에 머물러 있었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G5 대학들, 옥스퍼드, 캠브리지, 임페리얼, UCL, LSE를 보시면 왼쪽에 있는 아이비리그 대학들과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캠브리지와 옥스퍼드는 각각 쓰는 표현도 굉장히 달라요. 보시면 뭐 더 백스, 블루, 보드, 캔탭, 옥슨, 코트, 쿼드 이런 표현들이 다 다른데 캔탭, 옥슨은 여러분들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케임브리지를 졸업한 사람들은 본인이 학교를 졸업한 뒤에 본인 직장 다니고 있잖아요. 그 직장 명함에 항상 가로하고 캔탭을 쓰습니다. 그리고 옥스퍼드를 졸업한 학생들은 가로하고 항상 옥손을 써요. 이거 뭐냐면 나 캠브리지 대학교 졸업생이야. 나 옥스퍼드 대학교 졸업생이야. 공공연하게 모든 사람들이 이 표현을 다 씁니다. 영국에서는. 그래서 그걸 또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요. 이 친구는, 이 양반은 캠브리지를 졸업했구나. 이 친구는 옥스퍼드를 졸업했다는 것들을 무언에 본인이 이 학교를 나왔다는 것들을 알리는 거고요. 모든 사람들이 네, 그렇군요. 라는 또 인식을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라는 것들. 그거는 이제 캠브리지 옥스퍼드가 가지고 있는 학교의 어떤 사회적인 혹은 정치적인 혹은 영국 내에서의 어떤 위상을 말씀드리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맨 하단에 보시면 톰킨슨 테이블과 노링턴 테이블이 보이실 거예요. 이거 뭐냐면 우리가 세계 랭킹 1위가 지금 타임즈 랭킹 기준 올해가 옥스퍼드가 1위인데 옥스퍼드와 캠브리지도 자체적으로 컬리지 랭킹이 있습니다. 그 랭킹을 해마다 매겨요. 그래서 캠브리지는 톰킨슨 테이블이라고 하고요. 옥스퍼드는 노링턴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학교 31개 컬리지, 옥스퍼드 44개 컬리지의 랭킹을 해마다 매긴다. 그러면 랭킹 기준은 뭐냐? 졸업생들의 졸업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순위를 1위부터 44위, 1위부터 31위까지 매긴다라는 거 여러분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요. 왜 이걸 참고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지원 전략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뒤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랭킹이 자체적으로 매겨지는구나. 외부로는 공개는 하지만 뭐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거를 반드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캠브리지 대학은 1209년에 설립이 됐고요. 지금 현재 영국에서 가장 많은 노벨상을 가지고 있는 것도 바로 케임브리지입니다. 그래서 케임브리지가 노벨상의 제조 공장이라고 얘기할 만큼 지금 케임브리지를 출신의 노벨상이 약 110명 정도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이죠. 제가 얼마 전에 한 2, 3주 전에 호주 대학 그 세미나를 잠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호주 전체가 노벨상이 15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 호주가 되게 대단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끼어들 수는 없고 15개면 맨체스터 대학이 25개인데 그러면 국가의 노벨상이 한 대학의 노벨상의 반도 안 되네요라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사회과학 분야가 아니라 그러니까 과학들,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과학 분야의 인류의 미래와 함께 걸어온 학교가 바로 케임브리지 대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케임브리지는 한 개의 단일 대학이 아니고 옥스퍼드 대학도 단일 대학이 아니에요. 이 안에는 각각 다양한 컬리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원할 때는 이 컬리지를 하나를 선정을 해야 돼요. 이 선정할 때 기준을 뭘로 보느냐? 아까 노링턴 테이블과 톰킨슨 테이블의 각각의 학교들 랭킹의 추이를 보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케임브리지는 31개 컬리지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저기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옥스퍼드에는 없는 학교들인데요. 여자 학교입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여학생이다. 여학생이 여자 학교를 지원하는 것들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해집니다. 그래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여학생이라고 하면 여성 전용 컬리지들을 캠브리지를 지원한다라고 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영국에서 가장 날고 기는 여학생들이 다 저 컬리지를 지원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가령 캠브리지 이 컬리지 31개 컬리지들 중에서도 랭킹이 매겨진다고 하잖아요. 어떤 컬리지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되고 가령 세인트 존스 컬리지나 트리니티 컬리지 같은 학교들은 거의 진짜 800년 정도 된 학교들이에요. 600년, 700년 된 학교들도 있고 한 50년밖에 안 된 컬리지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많은 학교는 재정적으로 부유하단 말이에요. 그런 학교도 학생들도 더 많이 몰리고요. 경쟁률도 더 치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케임브리지 대학을 지원한다라고 하면 고려해야 될 학교가 예를 들면 아이작 뉴턴이 나온 트리니티 컬리지와 같은 학교들도 고려를 해보시겠지만 그런 학교를 피하라고 저는 권고를 해요. 학생들한테. 그래서 그런 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다. 가령 트리니티 컬리지, 그 다음에 세인트 존스 컬리지 이런 학교들. 굉장히 오래된 학교들이 있죠. 모들링 컬리지 이런 500년 정도 된 다우닝 컬리지 이런 학교들은 가급적 좀 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 왜 피해야 되는지는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캠브리지 대학교는 31개 컬리지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 다음에 1167년 혹은 1096년이라고 되어 있는 옥스퍼드 대학은 영국 사회의 사회와 문화와 철학과 문학을 이끌어온 인문사회과학을 이끌고 온 학교가 바로 옥스퍼드 대학입니다. 캠브리지 대학이랑은 약간 성격이 좀 다르죠. 그죠? 자, 여기는 더 많습니다. 44개의 컬리지가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도 방금 보셨다 1196년에 설립이 됐으면 거의 이제 1000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900년이 지났는데요. 800년, 900년만 된 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기쁜 소식이에요. 루멘 컬리지라고 주황색 보이시죠? 가운데쪽 위에 내년에 오픈하는 컬리지입니다.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케임브리지와 옥스퍼드에 있는 컬리지들이 다 600년, 700년 된 게 아니고요. 2000년대 세워진 학교도 있고요. 그 다음에 1970년대 만들어진 학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나중에 사업적으로 성공을 한다. 그리고 이 캠브리지나 옥스퍼드에 본인의 이름의 컬리지를 짓고 싶다라고 하면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 컬리지 이런 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그 정도로 이제 그 졸업생들과 학교의 허락을 얻으면 그래서 루벤 컬리지는 가로 보시면 학교들 보면 가로가 있고 가로 뒤에 G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그거는 뭐냐면 graduate 석사 박사만 뽑는 학교들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블랙 프레이얼스라든지 세인 베넷이라든지 세인 스테반 하우스라든지 위클리프 홀이라는 이런 학교들도 우리가 옥스퍼드의 PPHS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종교 기관이 설립한 학교예요. 즉 영국의
뭐 성공회가 혹은 영국의 카톨릭이 카톨릭 사제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든 학교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Permanent Private Hall, 그래서 PPH라고 하는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주의할 것들. 이 PPH는 가급적이면 지원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보통의 이제 옥스퍼드 같은 경우에 베리얼 컬리지나 좀 유명한 컬리지들이 학부생이 한 400명 정도가 돼요. 근데 가령 예를 든다고 하면 여기 세인 베넷 홀 학부생이 네, 14명입니다. 그러면 전공마다 한두 명만 뽑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 학교를 지원하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어렵죠, 한국 학생들은. 그래서 지원 전략이 필요한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PPH는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전교생이 학부랑 석사, 박사까지 다 합쳐서 40명, 50명밖에 안 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들은 대부분 또 전공들도 인문학밖에 없어요. 신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법학이라든지 역사 이런 인문학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컬리지를 선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옥스브리지에 대해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지원에 앞서서 숫자로 옥스브리지의 특징을 좀 아셔야 됩니다. 자, 옥스퍼드는 24,000명의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네, 캠브리지는 21,000명 정도가 됩니다. 자, 옥스퍼드는 11,900명의 학부생이 있는 반면에 케임브리지는 이거보다 훨씬 더 학부생이 적습니다. 그리고 옥스퍼드는 40%의 인터내셔널 학생들이 다니고 있고요. 세 번째 보시면 케임브리지는 학부생이 인터내셔널 학부생이 약 1,300명인데 그게 언더그레이주에이트, 그 다음에 PG, 포스트그레이주에이트, 학부 석사 합쳐서 1,300명인데 옥스퍼드 대학은 학부생만 1,900명 정도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캠브리지가 더 유명해요. 그냥 뭐 사이언스나 엔지니어링 파트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캠브리지를 더 선호하는 것도 사실인데요. 캠브리지와 옥스퍼드를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었죠. 오로지 한 대학만 지원해야 되거든요. 한국 학생들에게 더 유리한 대학이 어딘가. 그리고 한국 학생들이 더 유리하고 더 많이 뽑는, 그러니까 인원수가 많은 신입생 정원이 더 많은 곳이 어딘가로도 여러분들께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옥스브리지, 옥스포드에는 142개 국가들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고요. 캠브리지는 약 65개 정도의 외국 학생들이 국가에서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외국 학생들에게는 옥스포드가 캠브리지보다는 조금 더 용이한 면이 있다. 자, 세계로 랭킹은 뭐 캠브리지나 옥스퍼드 항상 1위, 3위, 2위, 4위, 뭐 3위, 7위, 5위 요 톱 10 안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 퀄리티 리서치, 연구 역량도 영국에서 가장 뛰어난 곳이 바로 옥스퍼드랑 캠브리지이고요. 그 다음에 아카데미 그 다른 대학들보다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문 연구라든지 티칭 스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자, 캠브리지 옥스퍼드 항상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퀄리티, 그러니까 교수님들의 수준도, 그 다음에 강의 수준도 훨씬 더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 높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영국의 대학들의 취업률을 보통 어떻게 산정을 하냐면 졸업 후 6개월 이내 취업률을 가지고 퍼센테이지를 매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뭐냐면 옥스브리지를 졸업한 학생들은 다른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보다 평균 20% 정도 연봉이 더 높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코스가 얼마나 잘 안정적이고 그 다음 튜션 잘 이루어져 있고 잘 구성이 되어 있느냐 따지면 항상 옥스퍼드가 2위, 캠브리지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만족도는 둘 다 동일해요. 90%, 90%. 그러면 만족하지 못한 10%는 과연 뭘까요? 이런 학생들이 있었으면 뭐냐면 공부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한 학생들이 있어요. 내가 도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라는 자기가 공부에 너무 지치고 힘들어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케임브리지와 옥스퍼드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들어간 입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공부와의 전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학생들을 뽑는 거예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뽑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그래서 학생의 만족도는 둘 다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컬리지 모든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본인이 속해져 있는 컬리지를 반드시 그 컬리지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2년 이상들은 개런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 아까 예를 들면 세인트 존스 컬리지라든지 트리니티 컬리지라든지 그 컬리지들의 다 기숙사가 있는데 그 기숙사에 반드시 살아야 돼요. 외부에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의무 조항이에요. 자, 옥스퍼드가 외국 학생들이 더 많은 이유들
자, 일단은 옥스퍼드는 학부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전공이 훨씬 더 많습니다. 48개가 있어요. 고고학에서부터 음악까지. 그 다음에 파인아트도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는. 그에 반해서 캠브리지는 학부생이 졸업 지원할 수 있는 전공들 자체가 29개밖에 안 돼요. 그냥 예를 들어서 전기공학, 기계공학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엔지니어링입니다. 엔지니어링으로 들어가서 엔지니어링 2학년 때부터 전공을 나누는 거예요. 뭐 전기공학, 뭐 바이오메디컬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갈 때는 전공 자체가 선택할 수 있는 전공이 다 대부분 보시면 사회과학, 인문사회과학으로 보여질 만한 전공이 거의 별로 없죠. 히스토리 정도, 지오그래피 정도이고요. 에듀케이션 이코노믹스는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보면 다 이공 계열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캠브리지는 29개 전공, 그 다음에 옥스퍼드는 조금 전에 보셨죠? 48개 전공. 그래서 거의 2배 가까이의 전공의 선택이 차이가 난다. 자, 옥스퍼드를 졸업한 사람들은 쭉 보시면 공통적으로 대부분 정치인들이 좀 많이 보이시죠? 현 총리, 전 총리 다, 네, 최근의 총리들이 다 옥스퍼드 출신들이고요. 빌 클린턴 대통령도 네, 로즈 장학금으로 네, 옥스퍼드에서 유니버시티 컬리지를 졸업을 했습니다. 자, 아담 스미스도 보이고요. 스티븐 호킹 박사도 보이시고요. 마가렛 대처 수상도 있네요. 그에 비해서 캠브리지는요, 네, 보시면 역시나 네, 과학자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네, 과학자들 찰스 다윈도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큰 얼굴 가운데 사진에 있는 네, 앨런 튜링입니다. 이미테이션 게임으로 우리가 영화에서 비춰진 바로 그 실존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영화 배우들, 그 다음에 찰스 황태자도 보이고요. 네, 이런 부분들. 대부분 보면 유명 인사들이 캠브리지 졸업을 하신 분들은 과학자가 많고 또 이상하게 영화 배우들도 꽤 많이 보입니다. 자, 가디언 랭킹, 각 학교들 랭킹 잠깐 참고만 하시고 갈게요. 가디언 랭킹 보시고요. 왼쪽에 톱 유니버시티 랭킹, 그 다음에 컴플리트 가이드 랭킹들을 각각 보시면 캠브리지 옥스퍼드가 가지고 있는 역량들, 그 다음에 랭킹이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재무회계 파트 다음에 보시면 아까 제가 LSE 잠깐 말씀드렸었죠. 1위가 하버드, 2위가 런던 정경대, 그 다음에 정치국제학도 1위가 하버드, LSE가 2위, 그 다음에 예일, 옥스퍼드 이렇게 나가고요. 그 다음에 지리학 관련해서는 옥스퍼드, 캠브리지, LSE 이런 학교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LSE가 그 정도로 유명한 대학이라는 것들 다시 한번 알려두시고요. 자, 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쭉 머릿속에 그리셔야 됩니다. 뭐냐면 캠브리지와 옥스퍼드 지원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 있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지원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 준비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간들은 자, 8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8월, 9월, 10월 2달 반밖에 안 있습니다. 그런데 그 2달 사이에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들 굉장히 많죠. 유카스 지원해야 되고요. 캠브리지 대학은 자 10월 달 보시면 밑에 보면 유카스 어플리케이션 있죠. 10월 15일 마감입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케임브리지는 별도의 지원이 또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SAQ가 10월 22일까지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 코파, 캠브리지 온라인 프리리미너리 어플리케이션 이게 10월 19일까지 제출해야 되고요. 어드미션 테스트는 원래는 10월 30일 날 어드미션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이 어드미션 시험 지금 여러분들이 원래 내년 9월에 캠브리지 옥스퍼드를 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8월과 9월에는 어드미션 시험 준비. 어드미션 시험은 캠브리지 같은 경우에는 다 프리 인터뷰 시험이라고 해요. 근데 실제로는 리턴 테스트입니다.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옥스퍼드 같은 경우에는 어드미션 이그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드미션 이그잼은 거의 모든 전공들이 다 봐야 되는데 안 보는 전공이 있어요. 미술, 음악, 그 다음에 바이오 케미스트리, 케미스트리는 이 4개 전공들은 어드미션 시험을 보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나머지 모든 전공들은 어드미션 시험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냐? 어드미션 시험에서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아무리 본인이 A레벨 만점, IB 만점이라고 하더라도 11월 말에 이루어지는 인터뷰 초청장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어드미션 시험을 보고 나서 11월 보통은 11월 뭐 4일, 3일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그때 시험을 보고 결과가 바로 본인이 지원한 캠브리지 옥스퍼드로 통보가 됩니다. 언제? 11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통보가 돼요. 그러면 그 성적과 본인의 지원서를 가지고 인터뷰를 초대를 합니다. 언제? 25일부터. 11월 25일부터 인터뷰 이메일이 올 겁니다. 그 인터뷰 이메일을 받았으면 본인 인터뷰로 가는 거고 그 인터뷰 이메일을 못 받았다라고 하면 안타깝게도 캠브리지 옥스퍼드는 네,
물 건너간 거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터뷰 오퍼를 받기 위해서는 이 어드미션 시험에서 최소한 안정적으로는 상위 30%에서 40% 안에는 들어와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시험을 잘 쳤다. 그러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뭐 국제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인터뷰 오퍼를 굉장히 많이 받아서 한 학교에 20명, 30명이 인터뷰를 갔습니다. 12월 달에. 인터뷰가 떨어진 이유는 뭘까? 인터뷰 준비를 제대로 안 해서 그렇습니다. 자, 캠브리지 옥스퍼드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아이엘츠가 뭐 7.5, 그 다음에 토플로 따진다면 116, 118 이 정도 돼요. 엄청나게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죠. 그러면 영어를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영국 애들보다 더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캠브리지 옥스퍼드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입니다. 스스로도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스스로도 영어도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면접이 아니에요. 캠브리지 옥스퍼드 대학의 인터뷰가 면접으로 생각을 하시는 학생들이 있고 실제로 면접으로 생각해서 준비를 시키는 학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에요. 아카데믹 인터뷰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철저한 준비가 없는 상태로 가기 때문에 성적이 뛰어난 학생들도 캠브리지 옥스퍼드를 그렇게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나서 그 결과 인터뷰를 마치고 나면 1월 9일, 1월 11일에 각각 옥스퍼드, 캠브리지 결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일반 나머지 모든 대학들의 지원 마감은 1월 15일 날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어드미션 프로세스 타임라인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각각의 이제 지금 7월, 8월, 9월, 10월 각각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좀 더 쉽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컨설팅, 뭐 전공 리서치 하고요. 콜리지, 어떤 컬리지로 내가 선택을 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인문학 쪽으로 가는 한 옥스퍼드의 인문사회과학 계열은 또 리턴 워크, 에세이를 제출합니다. 가령 뭐 역사 같은 경우에는 2가지를 제출해야 돼요. 2개의 에세이를. 그럼 리턴 워크 준비도 지금 해둬야 되는 겁니다. 이번 8월까지, 8월, 9월 달에. 그래서 어드미션 시험 준비, 인터뷰 준비, 그 다음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학업 계획서 준비 이런 내용들을 8월과 9월 늦어도 7, 8, 9에 다 이루어져 있어야만이 본인이 수월하게 그 다음 플랜들을 잡아갈 수가 있고요. 또 캠브리지 옥스퍼드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상당 부분이 또 미국 대학을 지원합니다. 11월 1일 얼리 디시전 마감이잖아. 거기랑 겹쳐 있기 때문에 항상 미국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캠브리지 옥스퍼드를 먼저 여름에 지원 준비를 끝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 대학 지원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이 어플리케이션 타임라인에 맞춰서 미국 대학, 영국 대학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자, 학교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타임테이블인데 참고하시면 됩니다. 7월, 10월, 7월과 10월 사이에는 캠브리지 같은 경우에는 코파 지원해야 되고요. 데드라인 정해져 있고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캠브리지 옥스퍼드를 가기 위해서 아이엘츠가 몇 점이 있어야 되냐? 자, 무조건 아이엘츠 7.5에 7.0을 미니멈 섹션으로 두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아이엘츠 없는데 안 되나요? 괜찮습니다. 토플을 가지고 있어도 돼요. 그럼 토플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몇 점이어야 되냐? 무조건 110점 이상이고요. each section, reading, writing, speaking, listening이 무조건 25점 이상이어야 돼요.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IELTS는 7.5, 그 다음에 물론 7.0인 전공들도 있어요. 사이언스 계열은 7.0입니다. 일반 인문사회과학 계열은 다 7.5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토플로 따진다라고 하면 110점 이상, 그리고 이치 섹션 25점 이상이면 됩니다. 점수가 높다, IELTS 점수가 높다, 토플 점수가 높다 해서 입학이 용이한 건 절대 아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A레벨, 자, A-, A-, A 정도의 점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옥스포드랑 캠브리지에서 어떻게 성적들을 활용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니까 이건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 그러면 A레벨이 아닌 다른 성적들, 저는 IB를 하고 있습니다. 네, IB 나와 있죠. IB를 가지고 캠브리지 옥스퍼드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예상 점수가 38에서 41포인트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38에서 41포인트라는 것들은 실제로 인터뷰를 통과해서 받았던 오퍼의 점수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시점에는 예상 점수를 가지고 지원을 하잖아요. 예상 점수를 지원할 때는 반드시 IB는 여러분들 41포인트 이상이어야만이 인터뷰까지 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저 39포인트, 40포인트인데요 라고 하면 지원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캠브리지와 옥스퍼드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평균 IB 예상 성적은 몇 점 정도 되냐면 평균적으로 43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이게 예상 성적이에요. 그리고 만일에 여러분들이 IB 성적이 전 조금 더 낮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절대로 캠브리지를 지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옥스퍼드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옥스퍼드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성적과 케임브리지를 지원하는 성적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가들도 영국에 있는 선생님들도 이렇게 한국으로 예를 들면 반에서 1등 하는 친구들은 캠브리지를 지원합니다. 근데 반에서 2등, 3등 하는 학생들 있죠. 옥스퍼드를 지원합니다. 왜 그러냐? 실제로 케임브리지가 점수가 훨씬 더 높아요. 그리고 임페리얼 컬리지도 더 점수가 높습니다. 옥스퍼드보다. 그에 반해서 옥스퍼드 대학은 점수로 따진다라고 하면 점수는 낮아요. 왜? 어차피 인터뷰를 통해서 뽑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내가 점수가 다른 학생들보다 아주 뛰어나지 않다라고 하면 옥스퍼드를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US 퀄리피케이션, 즉 SAT나 AP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 있죠. 이런 학생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니멈 캠브리지, 옥스퍼드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SAT 점수가 1470점 있으면 돼요. 아주 낮은 점수입니다. 이거 사실 큰 점수가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명문대학을 지원하는 학생 대부분 1530, 1540, 1600에 가까운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SAT 1 점수는 1470, 물론 1470은 미니멈 리퀘어먼트고요. 실제로 합격하는 학생들은 SAT는 약 1500대 초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AP 혹은 ACT. 자, 그러면 SAT 플러스 AP로 옥스퍼드 대학을 갈 수가 있어요. 아니면 ACT 플러스 AP 이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그래서 점수가 여러분들의 미국 대학의 아이비리그를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낮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명문 주립대학을 갈 정도의 학생들이라고 하면 캠브리지, 옥스퍼드를 반드시 도전해 보시라고 저는 강력하게 권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캠브리지 같은 경우에는 SAT 점수보다는 AP로 훨씬 더 요구를 합니다. LSE도 마찬가지 뒤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AP는 평균 5개 정도, 5점 정도를 가지면 되고 SAT2 서브젝트 테스트를 본다든지 아니면 SAT1에서는 약 1500 정도 점수가 되면 캠브리지를 지원해 볼 수 있겠다. 그 다음에 ACT 같은 경우에는 36점 만점이잖아요. 그래서 캠브리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32, 아까 옥스퍼드는 32였습니다. 전체가. 근데 캠브리지 같은 경우에 인문학 쪽은 32포인트, 그 다음에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계열은 33포인트 정도의 ACT 점수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충분히 지원해 볼 수 있겠다. 그 다음에 LSE는 SAT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P 5개 과목에 5554 혹은 55544 혹은 5554 이 정도의 점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SE를 지원한다라고 하면 SAT 점수가 없고 AP 5개의 점수를 가지고 입학을 할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임페리얼 컬리지는 AP 3개 과목 플러스 그레이드는 보시면 AP에서 555 정도가 되면 됩니다. 그 다음 UCL은 5개를 요구하는데요. 이 중에서 5544만 되면 돼요. 그리고 SAT 1 점수 볼게요. 훨씬 더 낮죠. 아까 1300점대 후반입니다. 1400점도 아니고요. 올드 테스트가 아니고 오른쪽에 뉴 테스트를 보시면 1460이었잖아요. 옥스퍼드가. 그리고 자 캠브리지 같은 경우에는 1500대 초반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UCL 같은 경우는 좀 더 점수가 낮다. 그리고 ACT 점수도 보면 아까 32포인트였는데 29포인트로 낮은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영국 대학에 지원할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런 점수에 대한 차이도 있을 뿐더러 미국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엑스트라 커리큘럼을 잘 운영을 해왔잖아요. 리더십도 있고 봉사 점수, 그 다음에 다양한 액티비티, 커뮤니티 서비스 이런 걸 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해요. 미국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영국 대학을 지원을 할 때. 자, 그런 입학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GCSE는 좀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러면 옥스브리지를 지원하는 학생들, 옥스브리지에서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만 뽑는 게 아니라 어떤 학생들을 뽑습니까? 바로 이걸 보게 됩니다. 학업적 능력과 잠재력을 갖춘 학생들, 그 다음에 동기부여, 독립적인 사고방식을 갖춘 학생들, 그 다음에 정말 가장 중요한 것, 전공 학문과 이거를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보게끔 됩니다. 그럼 모든 학교가 이런 학생들을 다 보지 않나요? 그렇죠. 보게 됩니다. 모든 학생, 모든 대학들도 이걸 중점적으로 보지만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나 이 티칭 방법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경제학을 공부합니다. 경제학 수업은
단과 대학에 가서 전체가 다 수업을 합니다. 그 수업에 대한 모든 과제라 피드백과 원투원 수업은 다시 본인 컬리지에 와서 경제학과 교수님한테 1대1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자, 거꾸로 생각해 볼게요. 케임브리지, 옥스퍼드에 계시는 경제학과 교수님들 대부분 노벨 경제학상 정도를 타시는 정도의 수준의 선생님들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여러분들 한 명, 두 명과 개인 튜토링을 통해서 퍼스널 튜토링, 원투원 튜이션 통해서 수업이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교수님 입장에선 얘가 도대체 이 아이가 이 경제학을 나랑 앞으로 3년간 배울 수 있는지 아닌지를 판가름하겠죠. 그래서 인터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공 학문에 대한 배움과 열정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왜 한국 학생들이 많이 떨어지느냐? 한국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국적인 생각이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만일에 한국 대학을 지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수능에서 혹은 내신이 다 1등급이야. 그럼 이 학생들은 어떻게 된? 다 서울대를 지원하겠죠. 서울대 무슨 과를 지원하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서울대를 지원하면 돼요. 저는 서울대 법대 가고 싶은데요. 그런데 내신이 좀 안 나와요. 그러면 서울대 사회학과 지원하잖아. 회계학과 지원하잖아. 서울대 불문과 동문과 지원하게 된다고요. 즉 뭐냐? 우리나라는 대학이 중요하지 대학에 어떤 전공을 하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양대 공대가 굉장히 좋습니다. 인하대 공대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거기에 뭐 기계공학과 더 좋다, 아니면 전자공학과 더 좋다, 이런 전공마다 특징이 있겠죠. 아니면 건축공학이 더 좋다. 근데 여러분 성적이 돼요? 한양대 공대 가겠습니까? 연세대 공대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다 연세대 공대 가려고 해요. 아빠가 한양대 교수님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뭐냐면 통상적으로 대학을 보고 학교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 제가 지난 수년간 옥스퍼드랑 케임브리지를 지원하는 많은 학생들을 만났지만 그 중에서 본인이 선택한 전공에 대해서 정말 나는 이 전공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반드시 제가 이 전공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라고 대답하는 학생들은 정말 안타깝게도 10명 중에 10명을 기준하면 그 중에 2~3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뭐냐면 캠브리지 옥스퍼드를 가보고 싶은데 지원하고 싶은데 전공은 제가 마땅한 게 없으니까 다 엔지니어링. 그리고 옥스퍼드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마땅한 전공이 없으니까 다 PPE 같은 전공들. 정치, 경제, 심리학 같이 배우는. 왜? 전공 선택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맨체스터와 UCL처럼 학부 전공이 300개, 500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20몇 개, 그 다음에 캠브리지가 뭐 29개, 옥스퍼드가 48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본인이 할 만한 전공들, 내가 A렙에서 이거 했기 때문에 나는 경제학을 선택한 이 정도이지 정말 깊게 내 전공에 대해 생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비단 성적이 우수해서 그리고 어드미션 시험을 잘 쳐서 인터뷰를 간다 하더라도 인터뷰에서 본인 전공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가 없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그래서 옥스퍼드, 캠브리지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정말 본인의 전공에 대해서 깊은 성찰과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자, 실제 어플리케이션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33,000명의 스트레이트 A, 올 A인 학생들이 6,500명을 뽑는 캠브리지, 옥스퍼드에 지원하기 위해서 33,000명의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데요. 그 정도의 학생들이 나머지는 다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올 A를 받는다 하더라도 떨어진다. 평균 경쟁률이 그래서 캠브리지, 옥스퍼드는 6대1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6대1, 7대1 정도의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통계를 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왜 컬리지 선택이 되게 중요한지. 세인트 존스 컬리지와 캠브리지 트리니티 컬리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정말 치열한 경쟁률과 더 뛰어난 학생들. 캠브리지를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정말 성적이 아주 톱 클래스 학생들은 세인트 존스라든지 트리니티라든지 모델링 컬리지와 같은 오래된 학교를 지원하게 되는 거고요. 옥스퍼드 같은 경우에는 세인트 존스 컬리지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전공들은 다른 어떤 전공들보다 훨씬 더 경쟁이 치열한 전공들이 있고 같은 전공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컬리지 애들은 7대1, 9대1인데 어떤 컬리지들은 사실 1대1, 2대1이 나오는 전공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여러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경제학인데 세인트 존스 컬리지는 9대1이에요. 그런데 어떤 학교들의 세인트 힐다스 같은 경우에는 순수계열이 0.3대1, 1대1이 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모델링 컬리지 의대는 8대1이지만 세인트 피터스 컬리지의 의대는
2.2대 1밖에 안 된다. 그러면 어디가 더 유리하겠습니까? 당연히 세인트 피터스가 어드미션에서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겠죠. 옥스퍼드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PP 전공이 인기가 가장 많은데 3대 2인데 베일리얼 컬리지의 PP는 5.5대 1. 그 다음에 맨스필드 컬리지는 1.8대 1밖에 안 된다. 옥스퍼드의 물리철학 경제학 평균 3.2대 1이지만 학교 컬리지마다 오래되거나 전통이 있는 컬리지는 경쟁률이 더 높아진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교들은 트리니티, 세인트 존스 이런 데 5대 1이다. 법대가. 그런데 세인트 피터스 2.5대 1이다. 뭐 어떤 생물화학은 2.1밖에 안 되는데 의학은 5.1이 넘는다. 이런 내용들을 쭉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원을 하고 컬리지를 선택해야만이 어드미션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일은 여러분들에게 합격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드미션에서 더 유리한 고지로 인터뷰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희의 역할인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선 이런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주된 관심사는 학 과목, 즉 내 전공에 대한 관심도이지 이 학생이 A를 했는지 IB를 했는지 SAT를 했는지 점수가 몇 점인지가 더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나는 옥스퍼드랑 케임브리지에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려고 하면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예상 점수, 그 다음에 전공 선택에 대해서 진짜로 내가 이 전공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PS,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에서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전공 관련해서 뭐 아르바이트를 했다든지 인턴을 했다든지 그런 경력들, 봉사활동들까지 다 이 한 장의 A4지 딱 한 장밖에 분량이 안 됩니다. 이 안에 본인은 모든 것들을 녹아내야만이 당연히 어드미션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되게 중요합니다. 이 학생이 성적도 우수하고 학업 계획서도 굉장히 뛰어나요. 성적도 뛰어납니다. 그런데 어드미션 시험까지 잘 쳤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오퍼를 못 받는 경우가 있죠. 대부분 죄송하지만 이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의 추천서를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한 번씩 제가 이제 원래는 저희가 선생님의 추천서를 볼 수가 없잖아요. 예의상 추천서를 학생이 개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국제 학교들 같은 경우에 이제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영국 대학을 지원한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 번씩 이런 본인이 제출하실 추천서의 내용을 한번 리뷰를 해달라고 저한테 보낸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을 통해서.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충격적이라는 거는 뭐냐면 추천서의 기본이 안 갖춰져 있는 추천서가 되게 많습니다. 영국의 대학에 지원할 때 추천서는 학생의 퍼스널 스테이트먼트가 A4지 한 장이거든요. 맥시멈. 그러니까 4,000자입니다. 여백까지 다 포함해서 4,000워드가 아니라 그냥 4,000캐릭터 4,000자예요. 선생님의 추천서도 4,000자인데 제가 받은 어떤 추천서는 A4지 반장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A4지 반장의 또 3분의 1은 학교 소개입니다. 그러면 그 A4지 반장의 3분의 1만 학생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대학에서 이 학생들을 봤을 때, 이 추천서를 봤을 때 이 학생은 별로 이렇게 뛰어난 학생이 아니네. 학교가 추천해 줄 만한 학생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정말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outstanding reference, 그러니까 눈에 띄는 추천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우수한 예상 성적, 본인의 전공에 대한 충분한 관심도를 따는 수준 높은 학업 계획서와 추천서까지 다 준비가 된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완벽한 퍼펙트한 어플리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터뷰는 뒤에 추후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 제가 아까 그 모 국제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캠브리지 옥스퍼드의 인터뷰를 준비했느냐를 부모님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학교에서 딸랑 2시간 한 게 다랍니다. 그리고 학생들끼리, 자기 지원한 학생들끼리 혹은 학생들의 친척들을 통해서 했다라고 해요. 안 됩니다. 영국 학생들도, 그러니까 영국에서 공부한 영국 학생들도 캠브리지 옥스퍼드를 지원하기 위해서 인터뷰 연습을 얼마나 하냐면 아버지, 엄마 아빠한테도 하고요. 형제 자매들하고도 하고요. 친구들끼리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 학교를 졸업해서 캠브리지 옥스퍼드를 다니고 있는 선배들이랑도 연습을 하고요. 정말 전문 컨설턴트, 우리로 얘기하면 수시 컨설턴트 이런 입학 컨설팅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전문적인 도움도 받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영국 아이들도 캠브리지 옥스퍼드 인터뷰를 준비하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20시간 가까이 준비를 한다고 해요. 근데 한국 학생들은 20시간 준비 안 하잖아요.
대부분 한두 시간 혹은 두세 번 준비를 하는 게 다라는 거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영어도 영국 학생들보다 논리적으로 더 잘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우리는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니까. 그리고 실제로 케임브리지 옥스퍼드에서 물어내는 다양한 수준과 폭넓은 스펙트럼의 인터뷰 질문들을 다 소화를 해내지 못한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인터뷰 마치고 나서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인터뷰 잘 봤니? 그러니까 어땠니? 라고 하면 아, 망한 것 같아. 너무 힘들었어요. 또 어떤 학생들이 이런 너무 인터뷰가 재밌었다고, 너무 쉬웠다고. 그리고 교수님이랑 너무 재밌게 인터뷰를 하고 왔다. 그 학생 100% 떨어집니다. 인터뷰가 웃으면서 나오는 학생들은 교수님이 물어볼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학생한테. 왜 한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먼저 쉬운 질문들을. 그리고 나서 이 학생이 그 질문에 대답을 못하죠. 그러면 교수님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얘는 어차피 내가 더 어려운 질문을 해도 모르겠구나. 그러면 얘한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재밌는 얘기들을 이끌어갑니다. 뭐냐면 아빠 뭐 하시니? 너나 고등학교 때 뭐가 제일 재밌었니? 너 운동 잘하니? 어느 팀 좋아하니? 저 맨유 좋아하는데 혹시 아스날도 좋아하니? 이런 재밌는 학생 주변 얘기들을 끌고 가게 됩니다. 왜? 학생이 실망하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웃으면서 나가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네러스해요. 그런 분위기는. 그러면 이 학생은 뭐냐면 인터뷰에 자신감을 가지고 나오는 거잖아. 너무 인터뷰 재밌었습니다. 그 학생들, 제가 합격한 학생들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인터뷰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했다라는 학생들이 합격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이 슬라이드의 핵심은 뭐냐? 여러분들 정말 인터뷰 연습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저희가 이제 옥스브리지 입학 전문 컨설팅으로 해서 플라잉 옥스브리지라는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국 학생들의 학업 성적 이외에 부족한 내용들을 저희가 서포팅을 해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뛰어난 학생들을 선발해서 아주 소수로 선발해서요. 선발 자격들도 A레벨이나 IB, SAT, ACT를 하고 있는 학생들,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혹은 지금 12학년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요. 각 성적이 우수해야 됩니다.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저희가 컨설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선발을 하게 되고요. 자, 선발 기준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세 컨설팅 내용들은 추후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대략 프라이빗 컨설팅, 그 다음에 아카데미 리서치, 대학 전공 리서치, 컬리지 선택하는 것까지 다 같이 학생들과 얘기를 나눠서 진행되고요. 어드미션 이그잼 프랩도 스카이프 수업을 통해서 진행되고요.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리뷰, 사실은 무제한입니다. 그 다음 리턴 워크 리뷰도 하고요. 유카스 작성 및 캠브리지의 개별 지원서, 아까 SAQ라든지 코파 이런 어플리케이션 작성,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스킬 트레이닝이라든지 인터프레틱스, 어드미션 이거잼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저희가 다 서포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가 차이를 만들고요. 도전이 가능을 만듭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혹시 캠브리지 옥스퍼드를 욕심을 내고 있는 학생들은 반드시 도전하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냥 아무 준비 없이 도전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도전하는 거라고 하면 조금 더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성공에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와 종무유학원이 여러분들을 서포트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많이 준비하는 학생들이 차이 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요. 혹시 미국의 명문 대학을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옥스퍼드랑 케임브리지, 임페리얼 컬리지, UCL, LSE와 같은 학교들도 여러분 같이 이번에 도전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 프레젠테이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네.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마지막으로 잠깐만 다시 한번 종로유학원에서 네, 전달해준 내용 잘 봤고요. 저도 좀 더 학생들을 컨설팅 할 때 미국 명문대 정도를 노리는 학생들이라면 영국도 함께 지원해라. 영국을 더 합격 확률도 높고 그 세계 랭킹에서만 따졌을 때는 사실 영국 대학교들이 미국 대학교의 랭킹이 전혀 부족하지 않은데 입학은 조금 더 수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과거에는 미국 대학교는 조금 실무 위주, 영국 대학교는 뭐 이론 위주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지금 저희는 그거는 거의 맞지 않은 얘기라고 생각해요. 충분히 이제 한국에서 인정받는 그런 대학교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뭐 캠브리지, 옥스퍼드, UCL 다들 인정하는 대학교들이고요. 저희 간단하게 저희 종로유학원 소개 전달드리고
저희 질의응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종로유학원은 2020년 드림 위드 어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학생들을 돕는 유학원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브랜드 선호도와 대학생 선호도 1위를 12년 연속으로 수상했고요. 38년간 저희는 1982년에 오픈해서,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82년에 오픈해서 38년간 만여 개의 학교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많은 학교들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건 결국 학생들이 어떤 자신의 조건과 내가 찾는 학교를 말했을 때 거기에 맞는 학교를 찾을 확률이 높다는 거겠죠. 그만큼 더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지정지사를 운영하고 있고, 이건 뒤에 보여드리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 5개 중에 저희가 가장 자랑하고 싶은 건 4번 숙련된 전문 상담원들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년 경력이 넘는 상담원들이 학생들에게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학생들에게 맞고 학생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플랜들을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꼼꼼한 플랜 속에서 학생분들이 더 이렇게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서울에 6개 지사를 포함해서 뭐 인천, 대전, 울산, 부산, 창원, 전주, 광주 등 전국에 지사를 가지고 있고요. 어떤 지사를 선택하시더라도 같은 혜택, 같은 수준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가장 많은 학생들이 찾고 있는 주요 도시에 해외 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소개해드린 영국의 명문대를 가시게 되면 저희 런던 지사에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종로유학원에서는 학교 추첨 1대1 상담 후에 맞는 학교를 찾아드리고요. 학교 지원서, 그리고 신청 및 합격 확인, 그리고 장학금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합격한 이후에는 비자 신청과 OT,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런던 지사에서 학업에 대한 부분들, 생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뭐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지 뭐 갑작스럽게 생긴 문제들이 있을 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해외 지사를 활용하는 학생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위급한 일이 생겼다는 것인데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자체로도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Q&A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한국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옥스퍼드에 지원할 수 있나요? 꼭 IB나 A 레벨이 필요한지 이 부분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캠브리지, 옥스퍼드를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네, 없고요. 켜져 있나요? 잘 들리나요? 네. 한국에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그냥 졸업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캠브리지, 옥스퍼드를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자격 요건이 안 되고요. 자, 이런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A레벨을 해야 되거나, 근데 만약에 그럴 수는 있어요. 한국에서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가 아니라 예를 들면 특목고, 과고나 외고를 졸업한 학생들 중에서 어, 학교에서 국제반이 있는 외고들이나 특목고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SAT나 AP를 하는 학교들 혹은 뭐 ACT를 한다라고 하면 이 점수가 있는 학생들은 가능합니다. 혹은 IB가 있는 학생들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냥 순수하게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그 자체만으로는 지원 자격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경우에는 네, 영국에서 A레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년 A레벨이든지 아니면 2년 정규 과정의 A레벨이든지 그런 퀄리피케이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미국 아이비리그와 영국의 옥스브리지 어느 쪽이 더 입학이 힘들까요? 어떤 학생이 영국 옥스브리지에 조금 더 유리한가요? 등의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네. 그, 이거는 이제 학생이 지원하는 정도나 수준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전공마다도 많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가령
미국의 아이비리그를 준비를 하는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또는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 학생들의 GPA가 평균적으로 한 3.8 정도, 3.7 이상일 것이고요. 예상컨대 SAT 점수도 SAT 1 점수가 1500대 중반일 거고 그 다음에 AP도 많은 학생들은 뭐 6개, 8개씩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런 학생들은 캠브리지 옥스퍼드를 지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명문대학, 그게 아이비리그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미국의 명문대학, 명문 주립대학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대충 갖추어야 될 입학 어드미션 리콰이먼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미국 대학이 중요하게 보는 게 학생의 어떤 다양한 봉사활동이라든지 리더십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점적으로 많이 볼 겁니다. 성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근데 영국의 대학은 A레벨을 통해서 보통 영국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데 A레벨 단계에서는 그런 거 대외 활동이라든지 봉사 활동이라든지 커리큘럼, 엑스트라 커리큘럼을 많이 소화할 수 있는 물리적인 장치가 없어요. 사실은 영국 대학은. 그래서 영국 대학은 성적을 우선적으로 뽑는다는 것이. 그래서 미국의 고등학교 혹은 미국의 하이스쿨을 졸업한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교육 체계를 가진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영국 대학으로 지원할 때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이유들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사실은 실례를 들면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지원한 학생인데 특목고를 졸업한 학생이에요. 그리고 AP, SAT 이런 걸 공부했겠죠. 다른 학생들처럼. 그리고 이제 다른 친구들처럼 다 이제 미국에 있는 아이비리그 관련한 학교들을 쭉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다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학생의 점수가 그렇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ACT도 31포인트밖에 없었고요. 32포인트밖에 없었고 AP도 3과목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SAT는 아예 없었고요. GPA는 뭐 3점대 후반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학생이 옥스퍼드 대학에 합격을 하고요. 네, 대통령 국가장학금을 전액을 받아서 1년에 5천만 원씩 해서 학부 기간 내도록 받고 옥스퍼드 대학을 진학한 게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미국 대학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잘 갖추어진 퀄리피케이션은 영국 대학에서는 훨씬 더 높게 그리고 훨씬 더 용이하게 쓰일 수 있다라는 걸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되게 심플해요. 네, 컨설팅에서 인터뷰도 도와주시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 컨설팅에는 인터뷰를 도와드리는 선생님들도 어레인지를 해드립니다. 실제로 저희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를 보시고 인터뷰 준비를 해주시고 어드미션 시험을 준비를 해주시는 선생님들의 99.9%는 다 캠브리지 옥스퍼드에서 석사 이상을 하신 분들이에요. 실제 의대 준비하시는 뭐 예를 든다면 BMAT 시험을 준비해 의학 적성 시험인데 영국의 옥스퍼드 캠브리지 의대를 가려고 하면 BMAT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 BMAT을 지도해 주신 선생님은 실제로 BMAT 시험의 저자도 계시고요. 그리고 캠브리지 옥스퍼드 대학교의 의대에 강의를 하고 있는 선생님도 계시고 의사 선생님도 계세요. 그래서 인터뷰까지 저희가 다 도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마지막 질문인데요. 옥스포드나 트리니티 컬리지 석사도 지원을 도와주시나요? 전공은 경영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옥스브리지의 학부뿐만 아니라 석사를 가시는 분들도 네, 저희가 다 도와드리고 있고요. 실제로는 이제 옥스퍼드, 캠브리지를 가는 학생들, 한국 학생 기준이에요. 한국 학생들 학부 입학하는 비율과 석사 입학하는 비율을 봤을 때 석사가 훨씬 더 높습니다. 이거 저도 마찬가지예요. 석사를 훨씬 더 많이 보내요. 이유는 뭐냐면 학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이제 학생들의 많은 준비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시험도 별도의 시험을 봐야 되고 하잖아요. 근데 석사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사실은 그거는 사실 캠브리지, 옥스퍼드나 다른 대학들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캠브리지나 옥스퍼드에 석사를 희망을 한다라는 분들이 계시면 네, 종로유학원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네, 제가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캠브리지나 옥스포드 마찬가지로 석사 1년이죠? 네, 맞습니다. 1년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건 뭐냐면 어떤 전공은 2년이 있어요. 석사들 중에서도. 석사 2년이 있고 캠브리지 같은 경우에는 9개월도 있습니다. 그게 1년인데 실제로는 원래 우리가 1년이라고 하면 영국의 석사가 1년이다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 1년이 풀타임 12개월이에요. 그래서 9월에 시작해서 8월에 끝나는 겁니다. 중간에 방학 없이요. 그런데 캠브리지 같은 경우는 9개월짜리가 석사들이 꽤 많아요. 근데 옥스퍼드는 또 거기에 비해서 1년 혹은 뭐 풀타임 1년
아니면 또 어떤 전공들은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전공들은 2년 과정도 있고요. 1년, 뭐 5개월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전공마다 약간씩 다르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세부적인, 1년이 맞습니다. 네. 네, 세부적인 전공에 대해서는 저희 종로 요양을 찾아주시면 심층적인 상담 이후에 맞는 전공들과 학교들을 찾아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약 1시간 이 정도 저희 웹세미나를 진행했는데 영국 대학교 진학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너무 많은 정보를 알려주셔가지고 저도 제가 공부하는 느낌으로 봤어요. 혹시 마지막으로 학생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많은 학생들이 다 세계적인 명문대학 진학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런 꿈들이 저희들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도전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서포트를 종로유학원과 함께 해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여러분들도 그 도전이 그냥 도전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여러분들 철저한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일을 반드시 하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성적만 우수하다라고 해서 다 옥스퍼드 캠브리지를 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앞으로 남은 이 2개월 반 정도 남아있죠. 10월 30일까지, 10월 15일까지니까 이 2개월 반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바꿀 수도 있고요. 그냥 그만한 도전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활용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 유학원이 학생들이 찾아오면 무조건 좋은 학교를 보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오히려 학생들의 노력과 열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돕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방향을 잘못 잡아서 전략을 제대로 잡지 못해서 성공을 하지 못하는 그것만큼 아까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종로유학원의 전문가분들은 여러분들의 노력이 낭비되지 않고 온전하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계신다면 저희 종로유학원에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시간 동안 웹세미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웹세미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